맞아요. 이 노래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워낙 예전부터 많이 불려져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외워보고 이 방식을 외워두고 나면요. 우리가 조선시대 이야기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가 태정태세 문단세, 태조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태조의 본명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성계는요. 고려시대의 신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려가 쭉 오다가 1392년 멸망하면서 조선이 등장했어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었을까? 궁금하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앞서서 고려의 여러 가지 대외 관계를 말하면서 고려는 몽골족의 침략도 받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왔습니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자, 이성계가 활약할 당시 바로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왔었는데요. 특히 이 왜구. 우리가 해적이라고 말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 선생님 한 번에 한 100명, 200명 이렇게 침략하나요? 라고 생각할 텐데요. 아니에요. 한 번에 오는 그들이 침략할 때 끌고 오는 배만 하더라도 100척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여 척의 배, 얼마나 많은 그 노략질을 하기 위한 해적들이 타고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때 고려 사람들이 너무 피해가 컸어요. 이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에 우리가 세금을 낼 때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냈는데요. 워낙 왜구들이 곡식을 많이 약탈하다 보니까 그것을 운반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고려의 최영 장군도 그들을 격퇴하면서 명성을 많이 떨치게 되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고 있는 이성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이제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이분이요, 그렇게 활을 잘 쐈대요. 거의 이제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활을 잘 쐈는데요. 그래서 막 왜구들이 왔을 때요. 고려 막 군대가 가지만 그들의 또 군사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쟁할 때 우리 그 아군들의 뭐랄까 사기도 많이 좀 위축되는 상황이겠죠. 그때 그의 뛰어난 활솜씨를 가지고 적장을 먼저 공격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적장이 죽거나 이러면 우리 군의 사기가 막 올라가겠죠. 자, 이러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그의 명성이 이제 자자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여러분들 고려가요. 마지막에 누구의 간섭을 오랫동안 받았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원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나라가 100여 년 정도 있으면서 세력이 많이 약해집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어떤 나라가 성장하냐면 명이라는 나라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명나라가요. 고려, 아직은 고려예요. 고려에 무엇을 요청하느냐? 요청이라기보다 정확히 이제 요구, 강압 이런 거죠. 그동안 너희들이 예전 원나라 간섭 받을 때 이 땅을 원나라 집에 받았었잖아. 우리 이제는 원나라가 아니라 명나라가 중국에서 이제 최고가 되었으니 이 땅을 넘겨줘 라고 하는 겁니다. 고려에서는요. 어떻게 이 땅을 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었겠죠. 그렇죠? 그러다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명나라와 전쟁하자라고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최영 장군은 워낙 연세가 조금 있으셨기 때문에 이성계가 군대를 끌고 가게 되는데요. 자, 이성계가 출발합니다. 출발을 쭉 하는데요. 압록강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전쟁은 이기기 어려운 전쟁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하냐면 압록강에서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군사를 돌리는 것, 바로 뭐라고 하냐면 회군이라고 불러줘요. 회군. 자, 이렇게 돌아온 이성계의 군대는 결국 최영을 그렇죠. 몰아내고 권력을 찾게 됩니다. 아직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고려의 군사력을 딱 장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시간 지나서 1392년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위화도 회군에서부터 조선 건국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잠깐만 좀 더 볼게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나라를 세웠다라고 생각하면요, 어떤 영웅이 등장해요. 영웅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슉슉슉 타해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나라를 세우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지를 비롯한 많은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성계는 우리가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불러줘요. 고려 말에 등장했던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하고 반면에 여러분들 저기 정도전 보이십니까? 자, 정도전이라든지 여기 보이시는 정몽주와 같은 사람은요. 신진사대부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조선은 신흥 무인 세력인 이성계와 그다음에 신진사대부인, 그렇죠. 정도전, 이들이 손잡고 조선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조심할 건 정몽주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진 4대부들이 여러 가지 고려를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고려를 변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정도전 같은 사람은 고려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그러니 아예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정몽조 같은 사람은 그래도 고려에 신하는데 어찌 나라를 배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몸은 죽고 죽어도 골백번 고쳐 죽어도 고려를 향한 그 충성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자, 결국 그래서 정몽주를 제거하게 되면서 이들이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하게 돼요. 자, 용어가 어려웠으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조선은 누가? 그렇죠.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무인 세력과 정돈을 비롯한 신진 4대부가 손을 잡고 세운 나라이더라.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요, 개성의 선죽교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이곳이 바로 어디냐면요, 아까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했었던 바로 그렇죠, 정몽주가 피살된 곳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정말 오래됐죠, 그렇죠? 하지만 이 여기 다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그 당시 이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이 이제 건국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라를 열심히 통치하면 되겠죠. 그런데 조선 초기에는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태조, 이성계 이제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보세요. 몇 명입니까? 8명. 아들만 8입니다. 정말 많은 가족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8의 아들은요, 첫 번째 아들부터 6번째 아들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왕후 소생인 거고요. 그러니까 왕후에게서 태어난 거고, 그다음에 7번째와 8번째는 두 번째 왕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좀 나겠죠. 그렇죠? 이쪽은 나이가 조금 있고요. 이 아래쪽은 나이가 조금 어린데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요, 세자를 책봉한다. 세자 책봉이 뭔지 혹시 아실까요? 왕이요, 다음 왕은 나의 아들 중에서 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어느 정도 지정해 두는 것. 이것을 바로 세자 책봉이라고 불러주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세자 책봉 누가 해야지 맞는 겁니까? 첫째 아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조금 일찍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러니 이제 둘째 아들이 되는 것이 보통 경우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태조 이성계는요, 첫 번째 왕후가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왕후